시작합시다. 제가 작년에 통계학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 비하인드 스케줄인 것 같아요. 작년에 했을 때보다. 오늘이 14일인데 테스팅이 끝났더라고요. 테스팅 근데 여기 5시간을 소요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테스팅을 끝낼 생각이에요. 제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약간 튜닝만 해주면 테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테스팅을 끝낼 생각입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런 거예요. 어떤 뮤에 관심이 있고요. 혹은 시그마에 관심이 있고, 시그마 스퀘어, 혹은 P,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에스티메이트를 합니다.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샘플을 뽑았을 거고, 그 샘플로부터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요런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unbiased 에스티메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expectation, 에스티메이터들에다가 expectation을 계산을 해보면 오리지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unbiased estimator고요. 그래서 요 unbiased estimator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퀄리티가 좋냐,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이고요. 테스팅은 뭐냐면 요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클레임이 있고요. 그 클레임을 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얼터네이티브한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H0이라는 게 있고요. H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의 종류의 주장이 있어요.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그 파라메타에 관한.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사람의 손을 들어줄까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샘플링을 하고 그 계산하는 과정은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과 동일을 하고요.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디시전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조금 달라요.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조금 다른데 컨피던스 인터벌에서는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보통 95%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테스팅에서는 대응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레벨 오브 시그니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5%예요. 1 빼기 95%. 용어가 조금 달라요. 오케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H0하고 H1이 동일한 클레임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거 설명을 할 때 항상 드는 이그젬플이 있어요. O.J. 심슨이라고 아시나?
안다. 처음 들어봤다. 네. 네. 오케이. 오제이 심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박지성? 박지성이 들으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풋볼이고요. 거기서 오제이 심슨이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였고, 리타이어 한 다음에 해설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영표인가? 우리나라로 치면? 네. 한번 얼굴 보죠.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네, 저가 학생 때, 저기, 미국에서 미식축구 중계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나와서 막 설명하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포드에서 유명한 픽업 트럭 브론코스라고 있거든요. 아시나? 자동차 별로 관심 없어요? 브론코스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타? 뭐 그런 건데, 이 사람 때문에 그 브랜드가 사라졌어요. 오케이. 이게 맨 앞에 차가 오제이 심슨이 차를 몰고 가는 거고 뒤에 경찰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네, 저속력으로. 근데 지금 오제이 심슨이 모는 차가 브론코스 차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브론코스 브랜드가 너무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서 브론코스 브랜드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로 이제 브론코스 브랜드가 리뉴된 다시 나왔는데, 오케이. 예. 자동차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케이. 오제이 심슨 얘기를 돌아가 보면, 사건은 이래요. 오제이 심슨이 자기 와이프를 죽였어요. 죽였다고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와이프를 죽이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걸렸는데, 그때 재판이 걸렸는데, 무죄가 떴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와이프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재판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케이. 맨 처음에 형사 재판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떴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민사 재판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유죄가 떴어요.
그래서 OJ 형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국가하고 피고하고의 사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유죄냐 무죄냐가 뭘 의미하냐면 깜빵이냐 아니냐예요. 깜빵이냐 깜빵이 아니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은 유죄가 뜨면 이제 깜빵에 가는 거예요. 깜빵에 안 가고. 그다음에 민사 사건은 이기면 돈을 주는 거고요. 지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사건하고 민사 사건은 다르고요. 민사 사건은 51%만 유리해도 그쪽한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형사 사건은 이 피고는 기본적으로 무죄라고 추정을 하고요. 검사가 굉장히 많은 증거를 대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게 입증이 돼야 그래야 유죄가 뜹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하고 민사 사건은 다른 얘기예요. 민사 사건은 51%만 돼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 사건은 95%, 96% 그 정도 돼야 이 사람은 진짜 확실히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죄를 때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형사 사건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게 피고고요. 요게 검사예요. 그래서 지금 피고하고 검사가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를 보고 피고 말이 맞는지 검사 말이 맞는지 디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말이 맞다고 그러면 유죄라고 생각을 되는 거고요. 피고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 낫이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지? 영어로는 beyond reasonable doubt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 말이 틀리다고 생각이 될 때 검사 말을 셀렉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검사 말이 맞아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95%로 세팅이 된 거고요. 그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가 5%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피고 말이 맞다고 쳤을 때 증거들이 발생할 확률이 5% 이하면 그러면 피고가 얘기하는 게 좀 맥센스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검사 말을 듣는 겁니다. 여기 기본 로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H0하고 H1은 똑같은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H1이 셀렉트를 하려면 H1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증거가 명확하고 그래야만 H1을 셀렉트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그젬플을 보죠. 뭐 G테스트, T테스트 그러는데 T테스트는 그냥 T 분포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G테스트는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테스트를 이용하면 T테스트도 뭐 동일하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왜 이그젬플이 없지?
테스트를 봅시다. 오케이. 여기 example를 보죠. 오케이. 봅시다. 로니가 뭘 의심하냐면 학교 선생님, 자기네 학군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경험이 좀 적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년보다 좀 적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라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의 학교 경험 평균 연도가 5년이라고 뮤라고 그랬을 때 지금 5보다 작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리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학군에 있는 선생님들은 경험이 적어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을 관철을 시키려면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H1은 지금 로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포인트고요. 그러면 반대편이 기존에 게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로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샘플링을 하고요. 샘플링을 하고 X바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요거가 이슈니까 요거를 X바로 에스티메이션 할 거고요. 샘플링을 했다고 그러죠. 몇 명에 대해서 샘플링 했는지는 오케이. 25명에 대해서 샘플링을 했네요. 그래서 N은 25명이고요.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면 시그마를 모르니까 S를 사용했겠죠. 시그마는 모르니까 S를 사용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통계학의 전통을 따라서 T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24분포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null이 true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운더리 포인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뮤에다 5를 집어넣고 x바 여기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T24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컨피던스 인터벌이면 여기가 95% 이렇게 잡히거든요. 컨피던스 인터벌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로이가 얘기하는 게 true라고 그러면 요 S가 요걸 스태티스틱이라고 그럴게요. 보통 테스팅 스태티스틱이라고 그러는데 테스팅 스태티스틱이 어디에 찍힐까요? 그러니까
로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뮤 값이 5보다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테스팅 스태티스틱은 클까요, 작을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지금 여기다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true는 뮤가 4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x바는 대충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떨어져야 H1 얘기가 make sense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테스팅 스태티스틱이 이쪽으로 떨어지면 H1 make sense.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95%라고 했을 때 요쪽이 95%가 되도록 잡아주고요. 여기가 5%가 되도록 잡아줍니다. 다시 잘 들어보셔. 그러니까 H1하고 H0하고 싸우는데 요 클레임은 교집합이 없어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렇게 쓰기도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컴플리먼트예요. 그러면 테스팅은 요 숫자를 기준으로 테스팅을 해요. 그래서 지금 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뮤는 x바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러면 x바 빼기 뮤 오버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에는 정기분포예요. 표준 정기분포예요. 그런데 시그마를 모를 테니까 여기에다 s를 집어넣었을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전통적으로 t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degree of freedom은 n-1이고요. 그래서 뮤가 5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포를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랬을 때 H1이 맞다면 이 테스팅 스태티스틱이 어디로 떨어질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복잡하니까 뮤가 4라고 그러면 x바가 4 근처에서 발생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테스팅 스태티스틱은 음수 쪽에 깔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로부터 이 테스팅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 결과가 이쪽에 떨어지면 그러면 H1이 얘기하는 게 make sense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죠. 오케이. 여기 있네요. 오케이. 요거 그냥 보죠. 자, 샘플은 25명이고요. X바는 4고,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X바에 샘플이 이렇게 나왔고요. 25개 샘플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X바에 4가 들어가고요. S는 2가 들어가고, N은 25가 들어가고. 오케이? 그러면 이걸 계산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스퀘어 루트 계산할 때 넘파이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t의 그 밸류 t 스타 계산할 때 스태티스틱을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n은 25고 x 바는 4고 s는 2고 뮤는 5고 스태티스틱은 x 바 마이너스 뮤 오버 S 오버 N. 오케이. 이게 스태티스틱이고요. degree of freedom은 n-1. 그 다음에 T스타, 우리가 보려고 하는 T스타는 스탯의 T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됐고요. Degree of Freedom은 Degree of Freedom이고 Inverse CDF가 아니고 뭐였죠? PPF.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컨피던스 인터벌이 95%라고 그러면 유의 수준은 5%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예요? 0.95예요? 0.975예요? 0.05예요? 아니면 0.025예요? 요 매스 5%입니다. 95%에 대응해서 5%, 이게 5%예요. 오케이. T스타 계산하고 스태티스틱 계산하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T분포고요. T 스타가 마이너스 1.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태티스틱은 마이너스 2.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H0가 맞다는 거예요? H1이 맞다는 거예요? H0가 맞다면 H0한테 이만큼의 룸을 준 거예요. H1한테는
5%의 룸만 준 겁니다. 5%만 룸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증거를 가져와서 봤더니 그 5% 내에 끼어 있죠. 그러니까 H1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가 얘기한 말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계산을 할게요. 여기 2.5% 나왔죠? 요 밸류를 p-밸류라고 그럽니다. 요 면적을 p-밸류라고 그래요. p-밸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p-밸류는 여기서 ppf가 아니고 cdf. 요 스태티스틱보다 밑에 있는 cdf 값을 p-밸류라고 하고요. p-밸류 계산했더니 1%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피고 말이 맞다면 피고 말이 맞는 상태에서 증거가 나올 확률은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피고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얼터네이티브 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는 게 지금 요 p-밸류가 작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다시 봅시다.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지금 로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의 경험이 5년보다 적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얼터네이티브는 아니다죠.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팅은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샘플링을 했고요. X바 계산했고 S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라고 생각을 할 때 X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뮤니까 뮤는 X바로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요거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t의 24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t의 24 분포가 있는데 alternative가 true라고 그러면 이걸 statistic이라고 불렀고요. 이 statistic이 작은 숫자가 돼야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뮤가 5보다 alternative라는 건 뮤가 5보다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x바가 그러니까 뮤가 4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x바가 4 근처일 거고, 그러면 스태티스틱스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lternative가 true라고 그러면 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스태티스틱은 네거티브 빅 넘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네거티브 빅 넘버야 네거티브 빅 넘버냐? 그게 5% 룰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H0한테 95%를 주고 H1한테 5%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크리티컬 밸류 T 스타가 마이너스 1.7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계산을 했더니 저 스태티스틱은 마이너스 2.5가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의 매스를 p-밸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스팅할 때는 항상 p-밸류만 봐요. p-밸류가 지금 0.01이라고 할게요. 1%. 그러니까 p-밸류가 5%보다 작기 때문에 H1이 true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로직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계산은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뭘 계산을 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페어드 샘플 해보죠. 오케이. 올림픽의 육상팀, 올림픽의 어떤 프리도니아, 어떤 나라의 육상팀이 지포스라는 운동화를 항상 사용하고 있대요. 근데 그 코치가 지금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포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상팀에서 G4라는 운동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하포라는 데서 딜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G4 신어보고 뛰게 하고, 그 다음에 하포 신어보고 뛰게 하겠죠, 사람들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플레이어 10명이라고 그래보죠. 그래서 G4가 있고 하포가 있어요, 운동화가. 그래서 뭐 100m 달리기 팀이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10.1, 뭐 10.0, 10.2, 10.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뭘 테스팅하고 싶으냐면 여기 x g 빼기 x 하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마다 지포를 신고 뛰어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하포를 신고 뛰어봐서, 그래서 지금 이 디퍼런스가 작을 거다라고 지금 코치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포가 더 좋아, 그렇게 증거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를 서포팅하는 증거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 D바고, 요거는 제로로 세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샘플을 몇 개를 했나? 오케이.
그냥 계산했군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무슨 테스트를 쓸 건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페어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페어드 샘플을 써야 될 거고, 페어드 테스트를 하려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페어드 샘플이 여기 A하고 B가 페어드 샘플이고요. T를 쓰겠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모르니까 T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얼터네이티브가 뭐냐면 여기는 크다고 요거는 다르다거든요. 요거가 투 사이드 테스트냐 원 사이드 테스트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치가 주장하는 거는 G4하고 하포가 다르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G4보다 하포가 낫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G4에서 하포를 뺀 게 파지티브여야지 하포가 기록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얼터네이티브면 테스팅 스태티스틱이 어디에 떨어질 거냐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디에 떨어질까요? 네거티브 빅 넘버일까요? 아니면 포지티브 빅 넘버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뮤d가 마이너스 5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제로를 사용합니다. 바운더리에 있는 거 사용해요. 그러면 이 스태티스틱이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뮤d가 마이너스 5라고 그러면 d바는 마이너스 5 근처일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빼기 0 나누기 s 오버 스퀘어 루트 n이니까 이쪽에 떨어지겠죠. 오케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영양 보충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G4라는 영양 보충, 그러니까 이거는 before, 이거 after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양 보충제, 이 보충제를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는 보충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제약회사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체중을 증가시켜주는, 영양제를 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테스팅할 거냐면,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사람마다, 보충제를 먹기 전에 체중을 재고요. 그 다음에 보충제를 먹은 다음에 체중을 잴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뮤d가 포지티브예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거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 테스팅 스태티스틱 할 적에는 요 바운더리 포인트를 사용해서 스태티스틱을 만들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쪽에 생길 겁니다. 이걸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테스팅 스태티스틱이 이 크리티컬 리전에 나오면 떨어지면 그때 얼터네이티브를 셀렉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이 좀 전에 여기 생기는 거 봤고요. 이쪽에 생기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리전이 어떻게 생기나 조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시그마를 안다고 그러면 여기 시그마 집어넣을 거고요. 시그마 안다고 그러면 여기 집어넣을 거고, 티피컬리는 모르니까 S를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G가 되기도 하고, T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요거의 분포가 TOG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lternative라고 그러면 요게 작은 뮤제로보다 작을 거고요. 그러면 요게 뮤제로보다 작을 거고 요쪽이 될 거예요. 요게 크리티컬 리전이에요. 5%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5%가 돼야 됩니다. 면적이.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크리티컬 리전이 이쪽에 생겨요. 마찬가지로 여기 5%, 보통 5% 기준으로 하니까 5% 이쪽에 돼야 되고요. 다른 케이스는 뮤제로가 아니다. 네, 뮤제로다. 그러면 크리티컬 리전은 양쪽에 이렇게 생기고요. 이때 2.5%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생기는 걸 원사이드 테스트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양쪽에 생기면 투사이디드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포뮬라로 외우려고 그러면 포뮬라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포뮬라로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원리로 이 크리티컬 리전이 만들어지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상황이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거는 운동화 가지고 어떤 운동화가 기록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건 페어드 샘플입니다. before, after 해서 그 차이를 비교해야 돼요. 이번엔 투 샘플을 한번 보죠. 오케이. 오케이. 어떤 걸 사람들이 봤냐면 프랑스에 가고 스위스랜드에 가서 성인 여성들을 100명을 샘플을 했고요. 각각의 여성마다 자식이 몇 명인지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스위스랜드 각각 미인이 저렇게 나왔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요거네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스위스랜드하고 출생률이 같다, 다르다, 그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뮤 프랑스, 뮤 스위스랜드, 요게 다르다 하는 게 얼터네이티브고, 같다는 게 아니다, 같다 하는 게 H1, H0, H1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H0, H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는 alternative를 의미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X 요걸로 에스티메이트 할 거고요. 요거는 요걸로 에스티메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준 걸로 에스티메이트 할 거고요. 요거는 너를 기준으로 해서 0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요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베리언스는 요걸 거고, 요거의 베리언스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거의 베리언스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SE미는 뭔가?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기 제가 정리한 걸 봅시다. 두 샘플에서 이렇게 됐고, 기본적으로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죠. 베리언스 이렇게 오케이. 지금 t를 계산을 했군요. 그러면 t 분포를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해야겠는데 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97이지? 이걸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97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리즈너블한 것 같은데. 예, 저는 T 분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디그리 프리덤이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T 분포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거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를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게 다르다고 그러면 양쪽에 크리티컬 리전이 생기고요. 그러면 여기 2.5%, 여기 2.5%, 여기 95%, 그러면 여기 1.96이 되고 마이너스 1.96이 되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로직이에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요거를 코딩을 쳐보죠. NF는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NF가 100이고요. NS가 100이고, X바 프랑스가 1.86, 85, X바 스위스가 1.65, 그 다음에 SF가 1.3, S가 1.2. 그러면 그냥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를 거고요. 스태티스틱은 X바 F 마이너스 X바 F 마이너스 X바 S. 그 다음에 뮤 파트는 제로예요. 여기는 제로예요. 널 상황 속에서 제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스퀘어 루트. 여기가 SF 스퀘어 오버 NF 플러스 SS 스퀘어 오버 NS. 오케이. 그래서 정기분포로 생각하면 요거 스태티스틱은 1.96이 그 크리티컬 밸류니까 요 숫자만 봐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1.13이에요. 그러면 H0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H1을 선택을 해야 돼요? 1.96이 크리티컬 밸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계산을 한 게 1.16인가? 1.13.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돼요? H0 아니면 H1? H0을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 T분포를 쓰고 뭐 막 그랬네요. SE가 뭐지? SE민 뭐지?
스탠다드. 필요 없는데.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할 적에는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바운더리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요.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프로포션 테스트 또 보죠. 오케이. 이게 시리얼 상자 안에 쿠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20% 시리얼 상자에다 쿠폰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20%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클레임을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20% 아닌 것 같아 그런 거고요. 그러면 alternative는 null은 20%지 뭐야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P는 P hat을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고요. 이걸 P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운더리가 0.2부. 이게 만약에 P가 0.2라면 이게 정규분포일 거예요. 그랬을 때 정규분포 이렇게 그렸고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될 거는 크리티컬 리전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쪽이냐 그걸 결정해야 돼요. 오케이. 투표해 봅시다. 크리티컬 리전이 왼쪽, 오른쪽, 양쪽.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양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헷갈리나 보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H1을 서포트하는 리전이에요. 오케이? H1, 그러니까 H1이 발생하면은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어디에 꼽힐까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H1이 true라고 그러면 P 값, 그 익스트림한 시츄에이션을 생각을 해봐요. P가 0.1이라고 그래보죠. true는 P가, 그러니까 H1이 맞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꼽을게요. 그래서 P가 0.1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P hat은 대충 0.1 근처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왼쪽에 꼽혀요? 오른쪽에 꼽혀요? 양쪽에 꼽혀요? 여기에다가 0.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음수예요? 양수예요? 아니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요. 0.1 빼기 0.2. 음수죠.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이라는 건 뭐냐면 H1이 true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테스팅 스태티스틱이 어디에 꼽힐 거냐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96보다 클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했을 때 90,
5%할 적에 1.96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90%할 때 지키는 요쪽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기계적인 계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케이, 우리가 테스팅 스태티스틱을 만들었고요. 그 테스팅 스태티스틱의 분포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G 아니면 T예요. 카이스퀘어도 봤는데 뭐 그거는 따로 생각하고, 좌우지간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겁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정규 분포구나 T 분포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얼터네이티브가 true라고 생각을 했을 때 테스팅 스태티스틱이 어디에 꼽힐 거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H1이 true라고 그러면 이 경우에 P를 0.1로 잡는 겁니다. 0.1이 거시기 하면 0.01 잡아도 돼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P 햇은 P 근처에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0.1을 집어넣어 봐요. 그럼 0.1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죠. 오케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죠. 오케이. 이번에는 P가 0.2가 아니다. 뭔 소리냐? P는 0.2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아까 했듯이 요거에 정규 분포고, 그러면 크리티컬 리전이 이쪽에 생기는지 이쪽에 생기는지 아니면 양쪽에 생기는지. 1번 왼쪽, 2번 오른쪽, 3번 양쪽. 자, 투표해 봅시다. 1번 왼쪽, 2번 오른쪽, 3번 양쪽. 양쪽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P가 0.2보다 클 경우가 생길 거고 0.2보다 작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쪽에 생길 거고 이 경우는 이쪽에 생길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P가 0.2보다 크다. 가 얼터네이티브고요. 아니다. 0.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P hat 마이너스 0.2 정규 분포일 거고요. 크리티컬 리전이 1번 왼쪽, 2번 오른쪽, 3번 양쪽. 자, 1번 왼쪽이다. 2번 오른쪽이다. 3번 양쪽이다. 어느 정도 따라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요것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거는 이제 샘플링을 뭐 T로 할 건지 G로 할 건지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컨피던스 인터벌 그걸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팅 종류를 보면 우리 컨피던스 인터벌 했던 거 그대로 다 테스팅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에 대한 테스팅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시그마에 대한 테스팅은 안 했는데 동일한 로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3이다. 네? 시그마가 아니 자, 기존의 사람들이 시그마가 3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보니까 시그마가 3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를 에스티메이션 하려면 S 스퀘어를 사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S 스퀘어라는 게 이렇게 되니까 n-1로 나눠주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주면 요게 카이 스퀘어 디그리 n-1이에요. 이거는 통계학 책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는 3을 집어넣을 거고요. 시그마에다. 그러면 3의 자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n은 50개를 했다고 그러죠. S 스퀘어를 계산했더니 3.3이 나왔다고 그래요. 3.3 스퀘어. 그러니까 S를 계산했더니, 그러니까 샘플을 50개 샘플을 했고요. 50개 샘플을 했고, 그 샘플의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했더니 3.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시그마가 3이 아니라는 걸 서포트 하냐 안 하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카이 스퀘어고요. 카이 스퀘어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러면 유의수준 5%라고 그러면 크리티컬 리전이 어디 생겨요? 1번 왼쪽, 2번 오른쪽, 3번 양쪽. 왼쪽은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양쪽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요? 자, 얼터네이티브가 true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터네이티브가 true예요. 그러면 시그마가 3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가 클 때하고 시그마가 작을 때. 시그마가 크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1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S도 10 근처에 생길 거고요. 그러면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시그마가 10이라고 그러면 샘플 스태티스틱이 이쪽에 꼽힐 거예요. 반대로 시그마가 1이라고 그러면 이쪽에 꼽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그마가 3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3보다 클 경우가 있고 3보다 작을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양쪽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2.5%, 여기에 2.5%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N은 50, S는 3.3, 시그마는 3, 스태티스틱은 n-1 곱하기 S 스퀘어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n-1 S 스퀘어 오버 시그마 스퀘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를 계산을 해볼 거냐면 여기 어딘가 꼽혔다고 그러죠. 요 스태티스틱이.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계산을 해보죠. 그게 P-밸류입니다. 스탯 T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 CDF 아이고요. P-밸류가 1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요 CDF라고 그럴게요. CDF 밸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여기 딱 계산하고 요 CDF를 계산했더니 1이에요. 그 얘기는 이쪽에 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는데 스태티스틱이 여기 계산됐어요. 요 면적을 계산했더니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3.3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얼터네이티브를 엄청나게 서포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9가 됐다고 그래봐요. 2.9, 3.3이 아니고. 뭐가 계산이 이상한데? 응? 3이라고 그래보죠. 3. 이거 뭔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예? 지금 T분포를 집어넣었죠? 뭔가 이상했어. 오케이. 여기 3.3. 3.3이면 0.85네요. 그럼 0.85면 이게
0.85면 이거를 서포트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오케이. 크리티컬 리전이 여기 2.5%, 여기 2.5%, 여기가 H1을 서포트하는 거고요. 여기가 95%예요. 근데 여기 딱 스태티스틱 계산됐고요. 여기까지 총 면적이 85%가 나왔어요. 그러면 H0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H1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여기 0.85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H1을 서포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키워보면 이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 정도 해볼까요? 4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99.93%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이쪽으로 떨어지게 해보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2 집어넣어 보죠. 이야, 거의 P-밸류가 엄청 작죠?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에 떨어뜨리게 했고요. 한 번은 이쪽에 떨어뜨리게 했고, 한 번은 이쪽에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센터 쪽에 떨어진 거는 H0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떨어지면은 H0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딴 거 해볼까요? 오케이. 이거는 진짜 책이에요.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안 했는데, 로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H1은 시그마1하고 시그마2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0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같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시그마1은 S1 관련이 있을 거고요. 시그마2는 S2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n-1으로 나눠주고요. 여기 n2- 이걸로 나눠주고, 그러면 이게 F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F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N1이 100이고요. N2가 50이고 S1이 10이고 S2가 9라고 그래보죠.
지금 요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응해서 요런 스태티스틱을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요 스태티스틱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F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면 F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투 사이드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5%, 여기가 2.5%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양측 검증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거만 결정이 되면 여기로부터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 프로시저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N1이 100이고요. S1이 10, N2가 N1이 100, S1이 10, N2가 50, S2가 9. 그러면 스태티스틱은 근데 지금 널 상황 속에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기 때문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는 캔슬이 됩니다. S1 square over S2 square. 스태티스틱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 대응하는 F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값을 갖는 데까지 그때까지 CDF 값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스태츠에 F가 있을 거고요. N1-1, N2-1, degree of freedom 이렇게 되고 CDF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는 캔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바운더리 포인트를 생각하니까 바운더리 포인트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캔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은 1.23이 나왔고요. CDF 값이 0.79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면적이 0.79라는 거예요. 그러면 H0예요, H1이에요? H0죠. 그죠? 그 얘기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샘플 사이즈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샘플 사이즈로 키워볼게요. 여기를 100으로 해볼까요? (85가) 됐죠? 1000으로 해보죠. B밸류가 이렇게 됐죠. 아까 샘플 사이즈가 작을 적에는, 아까 샘플 사이즈가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50이었어요. 이때는 S1이 10이고 S2가 9인데 이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0.79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S1이 10이고 S2가 9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똑같은 S1이 9고 S1이 10이고 S2가 9인데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이거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S1이 10이고 S2가 9라고 해도 이게 어느 샘플이 작은 데서 왔느냐 큰 데서 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요.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두 명이 붙었다고 그러죠. A하고 B가 붙었어요. 근데 개표율이 얼마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49 여기가 0.39라고 그래 보죠. 근데 그러면 이게 개표 초반에는 이게 무의미해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개표가 왕창 됐다고 그래 보죠. 개표가 왕창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0.4, 0.39여도 이게 여기 뭐 꽃 따라주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0.4고 하나는 0.39인데 샘플이 적을 때는 이게 그냥 두 개가 거의 무의미한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샘플링이 굉장히 많이 된 상황에서 0.4하고 0.39는 천양지차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S1이 10이고 S2가 9예요. 근데 샘플 사이즈가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50이에요. 근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0.79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H0를 선택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내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개표가 완전히 다 됐어요. 그러면 0.4하고 0.39는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P값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F분포죠. F분포에서 똑같이 S1이 10이고 S2가 9예요. S1이 10이고 S2가 9예요. 근데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여기가 여기 딱 스태티스틱 여기 찍혔을 때 여기 78%인가 나왔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셔. 79%가 나왔죠? 7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S1하고 S2가 각각 10하고 9가 나왔는데 다르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 샘플 사이즈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늘렸네. 너무 늘렸어. 99.6%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기 어디서 이렇게 돼서 99.6%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확실히 S1이 크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되는 거를 요걸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샘플 스태티스틱을 계산했는데 그게 크리티컬 리전에 떨어지면 H0을 크리티사이즈 하고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H0를 선택을 하는 거고 여기는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전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 이건 원사이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생기면 투사이드 테스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원사이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p-밸류 여기가 스태티스틱이 여기 찍혔다 그러죠.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그러면 요 면적을 p-밸류라고 불러요. 원사이드에서는 p-밸류가 이렇게 되고요. 원사이드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투사이드에서는 이렇게 계산되면 요거 2 곱하기 면적이 p-밸류예요. 왜냐하면 이쪽에도 대응해서 카운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사이드에서 이쪽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스태티스틱이 여기 떨어지면 이거 계산을 해서 요 면적을 p-밸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p-밸류가 그냥 p라고 쓸게요. p-밸류. p-밸류가 5%보다 작다. 그러면 H1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otherwise H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H0. 그러니까 그 테스트 할 적에 제일 중요한 밸류는 p-밸류예요. 그래서 p-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p-밸류가 5%, 유의 수준이 5%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수준이 level of significance가 5%일 때 p-밸류가 5%보다 작다. 그러면은 H1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H0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마 뽀개질 겁니다. 공식이 너무 많아요. 그 프로시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프로시저를 생각하고 제일 그 H1하고 H0은 그 스테이터스가 달라요. 아까 제가 O.J. 심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H1은 검사 입장이에요. H0가 피고 입장이고요. 그래서 증거가 불명확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H0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증거가 차고 넘칠 때만 검사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유죄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H1을 서포트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거기서 크리티컬 리전을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example 하나 더 해볼까? 여기 봅시다. 원 샘플 있고요, 투 샘플 있고, 페어드 샘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 테스트, T 테스트 뭐 그렇게 있는데 G 테스트는 정규 분포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T 테스트는 T 분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T 분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시그마를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 T 테스트를 사용하려면 오리지널이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험용이지 실제로는 그냥 다 G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된 데이터라고 그러면 시그마 잘 알고 그러면 그 샘플이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안다고 그러면 T 테스트를 사용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팅 할 적에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될 거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상황에 따라서 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경우는 하나만 있네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지금 여기 보면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를 사용한 겁니다. 노멀 두 개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노멀을 사용한 거고요. 이건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 사용하면 돼요. 여기 또 여기는 하나고 여기도 상황에 따라서 노멀 쓰고 상황에 따라서 T 쓰고 이거 많죠? 상황에 따라서 베리언스를 아느냐 모르느냐, 베리언스가 아는데 베리언스가 같으냐 다르냐, 그거에 따라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같으면 풀링을 할 수가 있어요. 베리언스 풀링을. 그래서 같다고 그러면 풀링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모디피케이션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시험 볼 때 우리 오픈 구글이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하고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하고 단지 해석이 약간 달라져요. 해석이 약간 달라지고 그리고 테스팅에서는 H0을 선택할 건가 H1을 선택한 건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hard decision을 하는 건데, 통계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1을 선택을 할 적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H1을 선택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H0를 선택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H0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선택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해서 행사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annot reject H0 그렇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그냥 accept H0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H0를 accept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cannot reject H0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보수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질문 있어요? 예, 질문 없으면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